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마스터클래스 심화 로드맵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상가 경매 마스터를 주제로 상권 분석부터 공실 탈출을 위한 행정 인허가 실무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폐업한 상가를 황금알을 낳는 우량 프랜차이즈 점포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지우행정사사무소 대표 김민석입니다. 이번 15강에서는 상가 경매의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경매의 기초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 상가가 현금 흐름에 꽂힌지, 그리고 공실과 관리비라는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아보고 필수적인 임장법과 상가 건물임 대차보호법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 인허가를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와 행정처분 방어, 용도 변경 전략까지 실전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도구라면 상가는 매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무기죠.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낙찰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잘 고른 상가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연수익률 10에서 20%까지 달성할 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걱정 없이 4.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20%라는 달콤한 숫자 뒤에는 공실이라는 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예상 임대료만 믿었다가 깡통 상가를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신도시 분양 상가는 실제 수요보다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공실이 길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하는 연체관리비도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권 분석의 핵심은 화려한 데이터가 아니라 고객의 흐름입니다. 첫째, 반경 500m 이내에 3,000에서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받쳐주는 항아리 상권을 찾으십시오. 둘째, 출퇴근 동선의 병목점, 즉 지하철역 입구나 횡단보도 앞이 어급지입니다. 셋째, 경사도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오르막길에 있는 상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마련이니 철저히 평지에 위치한 상가를 고르셔야 합니다. 1층 상가와 고층 상가는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1층은 가시성과 접근성이 생명이라 공실 위험은 낮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3층 이상의 고층은 넓은 면적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 수익률은 높지만 타겟층인 학생이나 인근 주민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선택이 곧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100배 곱한 금액을 합쳐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일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대항력입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자 등록과 건물을 인도받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되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상가 명도 현장에서는 권리금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기 일쑤죠. 하지만 법적으로 낙찰자는 권리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소액의 이사비를 지원하며 협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명도 전략입니다. 상가를 낙찰받으면 기존 영업허가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고 버틴다면 낙찰 증명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 영업자 지위를 내명의로 가져오는 영업자 지위 승계를 활용하십시오. 신규 소방 필증이나 용도 변경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바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권리금을 받고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자 지위 승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행정처분이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점포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기록이 너무 많다면 승계를 포기하고 기존 영업장을 직권 말소시킨 뒤
신규 허가를 받는 전략을 써야 위법 기록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는 어떤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원이나 병원 같은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법 천막이나 테라스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도 즉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 인근 상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내에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청소년 유해 시설이 절대 입점 불가합니다. 반경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은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행정사의 논리적인 방어 없이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입찰 전 학교와의 거리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PC방이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 업소는 소방 안전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새로 기준을 맞추려면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의 소방 필증을 살려 영업자 지위 승계를 활용하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도 합법적으로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의 핵심은 바로 행정적 절차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려 할 때 가장 큰 복병은 정화조와 주차장입니다. 일반 사무실을 식당으로 바꾸면 오수량이 늘어나 정화조 용량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청에 청소주기 단축 서약서를 제출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또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용도 변경 자체가 반려되니 인근 주차장 임대 등 대안을 입찰 전부터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스타벅스나 대형 병원 같은 키 테넌트를 유치하면 건물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요구하는 전력, 정화조, 면적 조건을 미리 파악해 리모델링을 세팅해야 합니다. 또한 우량 임차인을 잡기 위해 13개월간의 렌트프리를 과감히 제공하십시오. 짧은 기간의 월세를 포기함으로써 높은 임대료 계약을 성사시키고 건물의 몸값을 2배로 띄우는 것이 투자의 고수입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쪼개기와 합치기도 수익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큰 상가는 20평씩 쪼개 소형 창업자들에게 임대하면 평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작은 상가 여러 개를 낙찰받아 벽을 트는 합병을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면 임대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도면상의 재구성을 통해 여러분만의 황금 상가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강의를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공실과 관리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와 동선을 철저히 분석하십시오. 둘째, 환산 보증금을 넘어서는 상가라도 대항력은 인정되니 인수 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위반 건축물과 행정처분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해 인허가 리스크를 차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간 재구성과 우량 임차인 유치를 통해 상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경매와 인허가는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투자의 길이 열립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지우행 정사사무소가 추구하는 심화 마스터 클래스의 핵심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부터 용도 변경, 그리고 프랜차이즈 입점 세팅까지 상가 투자 과정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 어벤져스 팀과 함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컨설팅부터 인허가 실무, 특화 임대 세팅까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지우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지우경매 전문 TV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